48쪽입니다. 48쪽에 대손에 관련된 기말의 회계 처리,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기 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위에서 설명한 거 대손율이라는 것만 시험에서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계산기로 1%다 그러면은 1% 계산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손 예상액을 미리 비용 처리를 합니다. 보고기간 말 결산 때 대손 예상액을 비용 처리하는데 대손 상각비로 계상을 합니다. 아니, 예상액을 왜 비용 처리할까? 발생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또 수익과 비용을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또는 발생주의,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대손 처리라는 건, 대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거래처가 파산해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 기말에 하는 것은 대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하는 거네요. 예상. 이만큼은 아마 못 받을 거야 라고 예상해가지고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상하면서까지 그걸 무리하게 왜 회계 처리를 하느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 회계에 이런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한 거,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을 여러분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출액과, 자, 우리가 이 25년도에 결산을 하는데 25년도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한 30% 이상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약간 무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손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손 상각비인데,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대손 상각비인데, 수익은 당기의 매출액으로 이미 상품 매출에 반영이 됐죠. 수익은. 그러니까 비용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익 비용은 서로 같은 시기에 처리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네.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액으로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을 내년에 하겠지만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하겠지만은 단기의 수익으로 봤으니까 단기의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충실한 표현,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생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발생주의. 이 대손상각비는 사실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는 건 차기겠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단기의 매출액이 원인이 된 거예요. 단기의 매출액의 원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회계 처리라는 것은 결과만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같이 회계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것이다. 표현의 충실성,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더 나아가서는 발생주의까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비용 처리하는 회계를 하게 된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매출채권 잔액을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비용 처리하는데 대변에 가는 개념 과목은 뭐냐면은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요. 자, 밑에 분계를 한번 볼까요?
충당금 설정 방법은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대손 예상액을 아까 구했죠? 근데 왜 여기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왜 빼주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사가 25년도에 1차 년도라면은 대손 충당금 설정한 게 하나도 없겠지만 우리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지가 1년 이상 되었다면은 이미 결산을 한 번 한 거죠. 만약에 2년이 지났다 그러면 2번씩 결산을 한 거고요. 즉 단기에 개업을 한 기업이 아니라면은 이미 결산을 과거에도 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매년 보고기간 말에 했을 테니까 그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대손이 5천만 원 발생할 것 같다 해서 5천만 원 예상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로 5천만 원만큼 딱 정확하게 대손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보다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는 가정하에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이번에 설정할 때는 대손 예상액에서 이미 설정된 건 빼고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추가만 한다 이거 충당. 대손 예상액을 일단 구해가지고 이미 작년에 설정한 게 얼마 남아있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뺀 나머지만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충당만 하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이 충당법으로 보충만 해줍니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충당할 금액만큼을 비용 처리해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대손 상각비는 당연히 비용이에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 발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이 개정 과목 안에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매출채권 자산에 대한 기말 결산 분계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산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기말 결산 수정 분계라는 하는 건데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이에요. 대손 상각비 비용.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게 이게 자산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무슨 자산이에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다. 차감 계정이다. 차감 계정이라는 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감 계정은 언제냐면 며칠 전인데 여러분 잔액시산표를 제가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여주면서 자 자산은 차변 계정이므로 차변에 잔액이 남는 거예요 하면서 쭉 보여주다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게 몇 개 쑥쑥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산을 쭉 보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으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시산표를 열어놓고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 계정 과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차변 계정 과목이므로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전부 차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가운데 있는 지금 이제 당좌자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개념 과목이에요. 잔액이 전부 이렇게 차변에 쭉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거 80만 원, 15만 원 대변에도 잔액이 있는데요. 그래서 80만 원이 뭐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네요. 대손 충당금. 또 여기 15만 원도 대손 충당금이네요.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 같은 이런 차감 계정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를 의미해요. 해당 자산 밑에 이렇게 표시해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 하면서 여기다가 기입하지 않고 대변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차감 계정은 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책에서 대손 충당금 대변에 설정했죠? 그러면 자산 감소예요, 그게. 자산 감소.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자산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 대변에 기입하는 것은 자산 감소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 관계자에게 우리 회사의 자산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자산만 자산의 합계에 반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진짜 받을 수 있는 자산만 충실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대손 설정 분계 어렵지 않죠? 차변의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예, 이건 이론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실무할 때는 이거 자동 분계할 거예요. 자동 분계. 계산만 우리가 손으로 하고 계산. 얼마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지 그거를 대손 예상액 계산해 가지고 기 설정된 거 아까 그 시산표 보고 80만 원 설정돼 있더라. 그러면 그걸 빼고 나머지만 계산기로 계산해 가지고 숫자만 입력해 주고 전표 만들어 하고 딱 누르면 이 전표를 딱 만들어 줘요. 예. 네.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 분계를 몰라도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이 분계가 딱 나와. 12월 31일로 이 분계가 딱 있어요. 아,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한 분계였지.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가 좀 어려워요. 그 밑에는 어떤 경우냐면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려고 대손 예상액에서 기 설정액을 빼봤어요. 근데 대손 예상액은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기 설정액이 13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예상액은 100만 원인데 설정액이 이미 더 많이 돼 있어요. 얼마나? 30만 원이나 오버돼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이걸 고쳐야 돼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설정하면 안 되고 오히려 충당금에서 빼줘야 됩니다. 충당금에서 빼주려면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추가 설정할 때는 대변에 하는 거지만 빼준다는 것은 차변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기입하지? 이것을 환입이라고 기입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대손 충당금 환입. 네. 그러면 아까 대손 충당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이라고, 자산은 아니지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산을 증가시킨 거예요. 네. 자산의 차감 계정이 차변에 오면 자산 30만 원 다시 증가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이 3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환입을 시키니까 너무 많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결산 때 맞춰준 거예요. 환입. 그러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건 자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또 네. 비용 차감. 전기에 그동안 비용을 너무 많이 처리했어요. 예, 그래서 30만 원만큼 단기 비용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우리 회계에는 차감 계정이라는 것도 여기저기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처음에 설정할 때 뭘로 처리했던 겁니까? 비용 처리했던 거예요. 비용. 대손 삼각비. 판매관리비였어요. 판매관리비. 비용 처리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 빼줄 때도 대손 삼각비에서 빼줘야 맞잖아요. 맞아요. 대손 삼각비로 처리했던 거니까 대손 삼각비에서 빼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손 삼각비는 없어요. 잔액이 없어요. 대손 삼각비.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 지금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아직 대손상각비를 아예 발생을 안 시켰는데 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상각비가 어디에 소속된 거예요? 판매관리비 그룹에 소속된 거예요. 그냥 그 그룹의 합계에서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원래 대손상각비에서 빼는 게 맞는데 올해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했으니 대손상각비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 빼줘야 되느냐? 판매관리비 합계에서 빼준다. 그래서 판매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기말에 여러분들은 주로 이것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산 때마다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올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다. 이 기말 결산보다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설정하는 것으로 대개 FAT 1급은 설정하는 것까지만 평가를 하는 셈인데 여러분이 이제 회계 공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보다 더 회계 공부를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회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손이 그 다음에 발생했다 이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 가령 500만 원 설정을 예상해가지고 그 예상액이 500만 원이어가지고 500만 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을 한 기업이라든가 부도가 난 기업들 이런 것 등이 발생해가지고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매수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 확정이 되었을 경우를 우리는 대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상계하면 돼요. 충당금에서. 네. 우리가 미리 예상한 돈이 있으니까 미리 빼놨어요. 자산을 미리 감소해놨어. 거기에서 빼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만약에 200만 원이다. 대손 충당금 200.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0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 여기 매출 채권은 두 개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 매출 채권은 이 안에는 외상 매출금일 수도 있고 받으러음일 수도 있죠. 여러분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일 수도 있고 받으러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처가 파산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200만 원 못 받게 됐습니다.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는 채권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만 원 대변, 자산 감소. 자,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해나요? 아니요. 비용 처리는 작년 결산 때 이미 했어요. 작년에 손익에 반영해버렸어요. 미리 예상해가지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요 충당금을 제거해야죠. 작년에 결산 때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에서 200만 원을 정리한다 이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라.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라. 대변에 가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이면 받으러음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요 밑에 대손 상각비는 왜 써놨느냐? 왜 써놨느냐? 대손 충당금이 자 이번에는 충분했어요. 200만 원밖에 대손이 발생 안 했으니까. 자 근데 2차 대손이 발생했네요. 4월 달에 외상 매출금 200이 딱 대손이 나더니 그 다음에 8월에 또 한 회사가 파산이 났어요.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게 300밖에 없는데 그 회사의 외상은 400짜리예요. 400짜리. 400짜리가 파산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남은 건 이제 300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 여기도 300. 여기는 400이 났어요. 외상 매출금이. 근데 충당금 남은 건 300밖에 없어 이제. 그럼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에 원래는 대손 상각비가
예, 기말 결산 때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해요. 대손 삼각비. 왜냐면 예측을 잘못했으니까 예, 예측 잘못한 부분은 그냥 단기의 비용. 그 얘기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가 된다.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삼각비가 된다.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해버리면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예, 대손이 발생할 때 회계처리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올지 몰라요. 네. 제가 이제 TAT 2급하고 같이 강의를 하니까 TAT 2급은 잘 나와요. 네. 자, TAT 2급은 그 다음 단계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파산을 했다고 그래서요.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뭡니까? 회생을 한 거예요. 기업 회생. 그래서 지금 요 300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손 처리를 했는데 무슨 회사 사장님인데 그 회사 사장님이 요 때는 이제 우리가 2025년도 결산 때 이렇게 했고 2026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볼까요? 2027년. 예. 요 관계가 뭐 엊그제 일이 아니고 한 1년 이상들은 다 지난 것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대손 처리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거래가 다 정리가 됐는데 장부 없애고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 우리 회사하고 과거에 거래했던 그 대손 처리했던 회사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예, 내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회사 영업이사도 만나고 대표이사도 만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상품 좀 주십시오 하고 우리 회사 총판을 또 해보겠다. 저 도매점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또 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 그러면 또 계속 사업을 해줘야죠. 거래를 해줘요. 근데 그 사장님이 빈손으로 오겠어요? 과거에 제가 400만 원이고 못 갚았는데 이거 갚겠습니다. 4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자, 이게 대손금의 회수라는 얘기예요. 못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장부 정리해서 정리가 끝났는데 회수가 되네 나중에. 이게 그 얘기예요. 매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는데 다시 회수가 되었을 때도 있다. 그때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것으로 할 수가 없네요. 왜냐? 우리는 이미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변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 해가지고 장부에 잔액이 없어요. 그 회사. 그 회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전년도에 아니면 그 2년 전, 1년 전에 이미 잔액이 다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금 받은 것으로는 회계 처리가 안 돼요. 외상 매출금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앞 시간에 배웠었죠? 여기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었잖아요. 대변이 외상 매출금, 차변이 보통예금이나 현금이라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근데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지만 외상 매출금 받은 걸로 회계 처리를 못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충당을 해요. 자,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외상 매출금으로 정리 못하는지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 잔액이 없어요. 그 회사. 왜냐? 1, 2년 전에 다 대손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잔액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금도 못 잡는 거죠. 그러나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는 잡아요. 근데 대변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입 못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기입한다. 이해되실까요?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가 됐을 때는 분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이건 현금이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면 차변은 이제 보통예금이 될 수 있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대손 회계 처리는요, 회계의 고급 내용이에요. 사실 고급. 왜냐, 이거 위에 거는 지금 결산이죠. 이거 결산분계.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 결산분계는 회계 기초자들이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짬뽕을 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매출채권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를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우리가 발생했을 때, 회수했을 때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기말에 우리가 대손으로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대손금이 회수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 중에서요, 이 중에서 이 기말에 설정하는 거 이거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한 중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말 결산할 때 하는 거 이거는 매년 하는 거니까 이건 기초예요. 완전 기초.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좌자산의 이제 마무리 기타 당좌자산. 단기 대여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여러분들 우리 분계 연습할 때 거래처에다가 6개월간 돈을 빌려주었다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당좌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특이하죠. 주임종 단기 채권. 이런 개정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주주를 말하고요. 임은 임원들, 종은 종업원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즉 회사가 주주에게, 임원에게 또는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주임종 채권이라고 그래요. 주임종 채권. 설명 나오죠?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 주임종 단기 채권. 만약에 주주에게 10년간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주임종 장기 채권이 되겠죠. 여기서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것들. 주임종 단기 채권. 이런 개정 과목이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과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도 당좌 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자로 선자를 얘기했던가요? 네, 선자 얘기했던 거. 미자는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미수 아직 수금을 못했다. 금이 뭐예요? 돈. 수금하지 못한 돈, 미수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외상매출금하고 비슷해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수금하지 않은 거, 즉 외상으로 판매한 거, 그게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러면 이 미수금은 도대체 뭐냐? 주요 상거래인 상품 외의 거래. 상품 이외로 외상 거래를 한 것이 미수금이다 이거예요. 상품 이외의 거. 그러면 상품 이외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비품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 처분할 때 외상으로 매각했거나 처분했으면 그것은 미수금이다 이겁니다. 당좌자산 개정 과목이지만 개정 과목을 분류하죠.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달라요. 미수금은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가 미수금입니다. 받을 돈. 밑에 주위에 나오네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러나
비품을 외상으로 매각했으면 미수금이다. 비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예,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은 미수 수익은 뭐냐? 예, 금하고 수익의 차이죠. 위에 거는 미수금이고 밑에 거는 수익이잖아요. 미수금은 외상이에요. 외상. 네, 외상으로 매각한 거. 근데 미수 수익은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자 수익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수익입니다. 네. 미수금은 뭔가를 매각 처분하고 받지 못한 게 미수금. 매각 처분했는데 외상으로 매각 처분했어요. 상품 말고 비품이나 차량 같은 거. 그런데 미수 수익은 수익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 단기의 수익인데 이거는 결산 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예. 미수 수익을 우리가 결산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이것은 수익의 예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다. 이거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25년도 기간에 해당되는 수익인데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의 예상. 수익을 예상하려면은 차변에 미수수익으로 자산 잡고요. 대변에 임대료 아니면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결산 분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이고요. 나중에 결산 때 이자 수익 또는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번 설명 나올 거예요. 예. 미수금과 미수수익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미수수익은 결산 때 쓰는 개정 과목이다라고만 그 정도로 차이를 느끼셔도 좋아요. 다음은 선급금과 선급비용. 제가 선자 돌림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한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자가 들었는데 선급으로 두 번째 자가 급이면 자산이요. 두 번째 자가 수면은 미리 받았으니까 받을 수, 부채다. 뭐 이렇게 헷갈리는 개정 과목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급, 미리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금이 뭐예요? 돈을 계약금이다. 계약금. 선급금은 무조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계약금이라고 설명 나오죠.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을 선급금이라 한다. 선급금만큼의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이거는 당좌 자산입니다. 자산 계정이에요. 자, 밑에 예를 들었어요. 계약금 지급 시 분계.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돼 있죠? 선급금. 계약금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차변에 선급금 10만 원, 통장에서 이체시켰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분계에서 차변에 선급금 1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이 분계에서 자산 총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 총액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분까지 제가 질문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김영현님 어디 계시나요? 네, 김영현님 자산 총액이 어떤가요? 선급금 10만 원 차변, 보통예금 10만 원 대변인데요. 자산 총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선급금은 당좌 자산이죠. 자산 차변에 기입했으니까 10만 원 증가죠. 자산 증가.
자, 대변 요소도 봐야죠. 보통예금 대변에 10만 원 기입했어요. 보통예금도 당좌 자산이죠. 자산. 대변에 기입하면 뭐예요?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네. 근데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산 총액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 증가했나요? 네. 변화가 없네요. 네. 변화가 없다. 네.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래예요. 왜냐? 이게 자산이 10만 원 증가했다면은 자, 항상 모든 거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만약에 10만 원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이 분계에서 부채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부채는 일단 없어요. 예. 또 이 분계에서 자본이 직접 나오거나 자본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는 비용이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비용 수익도 없어요. 제로. 10만 원은 제로 더하기 제로다. 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10만 원 증가한 게 아니구나. 0이구나. 0. 자산은 증가도 감소도 없다. 이 거래에서. 예.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보면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자산 총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산 총액으로 볼 때는 차변 대변 다 봐가지고 자산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을 합산 처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선급금은 자산으로서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계약금이기 때문에 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다면 그 상품을 인수하면은 그 선급금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의 계약금과 관련된 상품이나 원자료 등을 인수하면은 선급금 계정은 그때 회계 처리가 대변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상품을 여기 10만 원 계약금 걸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월 1일 날 계약금을 이렇게 걸었어요. 보통예금에서 10만 원 나갔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4월 오늘이 3일이죠. 예, 너무 빨리 왔나요? 13일. 예, 한 열흘 있다가 상품이 딱 도착했는데 100만 원어치 상품이 왔어요. 예, 그러면 차변의 상품 100만 원이에요.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래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증가시켜요. 받았으니까. 자, 대변에 아까 우리 선급금 1일날 요 자산 잡아놓은 거 이제 없어져야 돼요. 예, 10만 원 선급금 대변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급금은 사라졌어요. 정리가 됐죠.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했네요. 외상매입금은 이제 부채 계정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가 됩니다. 자, 선급금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예,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있어요. 자산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져 가지고 상품이 도착을 해요. 아니면 원재료로의 계약금이다. 그러면 원재료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때 대변에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급 비용은 뭐냐? 자, 선급 하면은 이제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선급금 하면은 계약금 성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약금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거예요. 비용인데 미리 지급했다. 우리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도 비용이요, 임차료도 비용이요, 이자 비용도 비용입니다. 예. 자, 보험료 미리 지급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우리 거래 우리 원래 보험료가 선급이에요. 선급. 예. 보험료를 이번 달 보험료 한 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계산하죠. 보험료.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자동차를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4월 달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험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9달치에다가 내년치 보험료 4달치를 같이 지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계 처리를 연 단위로 하잖아요. 연 단위. 기말에 우리가 기말에 그 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4월 달에는 120만 원으로 비용 처리했다가 기말에는 그러면 30만 원 26년도에 해당되는 30만 원은 뭘로 처리할까?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바로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산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산 때.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선급 비용은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 차기로 이연시킨다. 이걸 비용을 이연시킨다 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용의 이연이다. 차기로 이연시킨다 이거예요. 차기의 비용. 왜 우리가 거래상 차기의 비용을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가 보험료 경우도 있고 임차료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자 비용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자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달치 막 6개월, 1년 단위로. 임차료도 마찬가지. 임차료도 우리가 계약을 하기 나름이죠. 임차료가 굉장히 싸게 해주는 대신에 6개월씩 선지급합시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6개월치 미리 임차료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지급하다 보면은 차기에 해당되는 것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선급 비용이다. 그 미리 지급한 비용은 어떻게 해요? 차기로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차기로 가지고 가려고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용을 지급할 때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합니다. 임차료, 보험료 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차기에 해당된 것은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잡아요. 대변에 임차료나 보험료에서 빼줍니다. 비용을 빼준다는 것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죠. 결산분계 때 하는 거예요. 결산분계 때 결산 때 비용이 대변에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에서 비용 발생 차변만 두고 비용 취소를 왜 빼놨느냐? 비용 취소는 일상적인 회계에서는 안 하는 분계거든요. 결산 때만 해요. 결산 때만. 그러니까 그냥 그 거래의 판료소는 일상적인 그 회계 처리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산 분기까지 보면은 비용이 대변에 가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비용 계정. 그게 뭐냐면 선급 비용 잡을 때. 선급 비용이 뭐다?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 자, 단기에 이미 지급은 했어. 약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 때는 차기에 해당되는 것은 구분해가지고 비용에서 빼주고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이 자산을 내년으로 가지고 가서 내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비용을 가져갈 수는 없죠. 왜죠? 여러분 회계 그 장부 마감 때 여러분 비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비용을 다 0으로 만들어 가지고 싹 정리해 버렸죠. 비용을 내년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어요. 비용은 결산이 끝나면 다 제로가 돼요. 비용을 내년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자산으로 바꿔서 가져가야 돼. 그게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결산 때 이거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내년 회계년도 1월 1일 날 이거 다시 보험료로 정리할 수도 있고 보험 만기 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회사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1월 1일 날 바로 보험료로 처리해도 되고 보험 만기 때 같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때 해도 정리해도 되고.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선급금과 선급비용 모두 당좌자산입니다.
네, 가지급금도 당좌 자산이에요. 예,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입니다. 예, 임시 계정. 근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저 밑에 예제가 있으니까요. 접어두시고 49페이지 가지급금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당좌 자산만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이 다 끝났어요. 예. 당좌 자산이 이렇게 개정 과목도 많고 당좌 자산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외상매입금도 나왔고 또 수수료 비용이라는 또 추심료는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 아니고 매출채권 그 어음을 할인하면은 매출채권 처분손실 뭐 이처럼 관련되는 비용이나 수익을 같이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진도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요. 네, 같이 더불어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산 쪽이 그래서 진도가 좀 늦을 거고요. 부채 또 자본이나 수익 비용은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은 교실을요. 여러분들이 1교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수업할 때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빠졌더라도 녹화는 안 됩니다. 엑셀 수업은. 예, 그거 참고하시고